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제가 7월 14일 날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함께 배우기 이제 디스플레이 두 번째 시간이고, 디스플레이는 아마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고요. OLED 쪽.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업 있죠. 좀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기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시장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OLED 지난번에 우리 그 배운 게 다예요. 그 정도 내용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OLED Q 수요를 좀 찾아보자. 수요 찾아 산만리 그런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자, 이게 OLED 시장입니다.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 그러죠. 이게 4개예요. 모바일, IT, TV, 자동차. 모바일은 연간 스마트폰 연간 12억대, OLED 이 중에 절반이 OLED를 쓰고 있고요. 아이폰이 그 중에 이제 1.3억대인데, 아이폰 대부분 이제 OLED죠. 또 폴더블 폰이 한 2천만 대 정도 올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TFT는 LTPS, 요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 우리 배웠죠. 그 스위치. 그러니까 이제 전자죠,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거를 소재를 뭘로 쓸 거냐. 예, 근데 LTPS. 요게 조금 이제 그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르죠. 빨라서 성능은 제일 좋은데 누설 전류가 좀 많아서 단점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주로 쓰고, 근데 다만 시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모바일 쪽은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IT 쪽, IT는 노트북하고 태블릿 PC예요. 노트북이 2억대, 태블릿이 1억대 정도 되는데, 노트북 OLED는 침투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되게 커요. 예, 그리고 태블릿 쪽은 아이패드가 이제 연간 6천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OLED의 주 타겟이에요. 예, 가장 큰 LTPO라 그래서 이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마지막에 그 전자를 옥사이드 산화 방식으로 섞어서 쓰는 건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OLED 채택하고 아이패드랑 맥북 시대가 열린다. 요게 이제 드디어 OLED가 탑재된다. 요 내용이고,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TV 쪽은 이제 TV는 한 2억대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TV는 정체돼 있어요. 스마트폰도 연간 12억대, TV도 2억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가 각각 이런 순이고, OLED TV는 전체 시장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TV 시장이 참 어려운지 아시겠죠? 가뜩이나 TV도 안 팔리는데 OLED는 이게 얼마 안 돼요, 대수도. 그러니까 TV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안 움직여요. 근데 언젠간 TV가 늘어나겠지만 TV는 아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OLED에서 TV는 일단 삼성이 한다고도 하지만 크게 아직은 기대할 시장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자동차. 8천만 대죠, 자동차가 1년에. 근데 대당 한 패널 2개씩은 들어간대요. 예. 거기다 LG, 근데 삼성보다는 LG가 이쪽 시장은 좀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OLED는 침투율이 1%밖에 안 되니까 역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 탑재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자동차는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화물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25년도에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관적인 게 디스플레이,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터치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2개 시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봐야 될 건.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아이패드가 뜨죠. 아이패드가 내년에 OLED 채택을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이제 프로 모델, 그러니까 전 모델은 아니고 첫 번째로는 프로 모델, 그리고 점점 늘어나겠죠, 앞으로. 그래서 연간 1000만 대 팔리는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6세대 OLED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미 연간 7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냐, 사이즈가.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연간 1.3억대 판매되거든요. 예. 근데 아이패드가
이 아이폰 면적이 4배예요. 그리고 투스택 텐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재가 2배 들어가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2배 들어가면 자 보세요. 1000만 대죠. 곱하기 4 해보세요. 면적 4개니까 거기다 2배 소재 2배 들어가니까 총 8천만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폰으로 치면. 근데 저게 투스택 텐덤이라고 해서 소재가 꼭 무조건 2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지 보수적으로 한 70% 정도 그냥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0% 깎아봤어요. 그러니까 5,600만 대. 그러면 아이폰 1년 아이폰 매출에 45%가 붙는 거예요. 내년에. 추가로 그냥 아이폰 45%가 팔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소재주들한테는 호재죠. 왜냐하면 소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이제 초부터는 OLED,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간 걸려요. 근데 내년 초에는 OLED 소재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으니까. 여기 적용되는 거는 LTPO, 투스택 텐덤, 하이브리드 OLED.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안 어렵고요. LTPO는 뭐냐면은 TFT라고,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TFT 요거 기억나세요? 예, 여기 어디 갔나? TFT. 결혼식도 기억나고. 예. 어이구. 어디죠? TFT가? 아, 여기 있네. 예. TFT가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SI는 저번에 복습을 해보면, 예, 정해진 형태가 없고, 이동 속도가 되게 느려요. 비용도 싸요. 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죠. 근데 지금 아이폰에는 요거 씁니다. 비싼 거. LTPS, 저온 폴리시. 여기다 레이저로 쏴가지고 결정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죠. 얇은 베젤 가정하고.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은 요걸 써요 지금. 요거 기억나세요? 레이저 쏴가지고. 요거 해주는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AP 시스템. 저거 쏴주는 회사가 결정. 예, 그래서 저걸 이제 바꿔줍니다. 예, 저거고. 그러면 옥사이드 뭐냐?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LTPS랑 ASI. 그래서 전자 이동성, 균일성. 가격도 중간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좀 덜 빠르지만 LTPS보다는 전류가 누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옥사이드도 많이 써요. LTPS의 최대 단점은 전류가 막 누설돼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는 큰 화면에 어울린답니다. TV 쪽에. TV에 주로 써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예, 다시 이제. 자, 그러면 TFT가 뭔지 알았죠. 그래서 TFT가 이제 TFT가 요거죠. 예, 다시 설명드리면 각 서브 픽셀 기억나세요? 예. 하나 이제 그 픽셀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거로 이제 전류의 흐름을 그 픽셀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얘가 빛을 내라 말아라. 뒤에서 조절해 주는 거고, 밝기 제어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색을 구현하는 건데, 2개가 있어요. 스위치 TFT, 픽셀을 켜고 끄는 거. 구동 TF는 여기는 전류를 전달하는 거. 이 2가지입니다. 근데 LTP는 뭐냐면 LTPS에서 구동 스위치 있죠. 여기 스위치에 들어가는 저 TFF를 옥사이드로 바꾼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애플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LTPO로. 근데 왜 저걸 쓰느냐? 전류가 누설돼서 그래요. LTPS의 최대 단점 다 좋은데 전류가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다 스위치 TFT만 옥사이드 요거 있죠. 이거죠. 요걸 넣는 거라고 합니다. 저것만 넣으면은 전류가 누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적고 명암비도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데다가 누설 전류가 적으니까 전력 소모가 적겠죠.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왜 이걸 써야 되냐면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아이패드나 노트북 오래 쓰잖아요. 스마트폰은 썼다가 또 껐다 금방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오래 켜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시청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설 전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저 스위치 TFT를 옥사이드 교체했다. 이걸 개발한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설계하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삼성하고 LG한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LTPO는 섞은 겁니다. 그 방식으로 가고요. 두 번째가 투스택 텐덤. 이건 뭐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에 배웠던 거 있죠. 예. 여기서 전공 들어가고 전자 들어와서 얘가 전공에서 여기 결혼식 하러 여기 RGB로 가서 서로 만나고 기억나세요? 예. 또 다 까먹으셨죠? 예.
요거 서로 이제 결혼식 하러 간다. 여기서 전국 양극에서 주입해서 이동해서 발광층 가고 전자도 얘네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식 하면 빛이 딱 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겁니다, 그거. 그게 이제 그 OLED가 이제 빛을 발하는 방식인데 요거 그 그림이 그대로예요. 근데 투스택은 뭐냐면은 요 OLED가 발광하는 요 부분을 소재 부분을 한 번 더 만든 거예요. 보이세요? 2개 들어가요. 2번. 소재가 2배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2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단일층이 내는 밝기 있잖아요. 요게 계속 지금 어떤 밝기를 100으로 맞춰놨으면 혼자 내야 되죠. 금방 닳아요. 이 OLED 소재의 단점이 수명이 짧아요. 계속 빛을 자기가 자체 발광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블릿 PC나 좀 아이패드나 아니면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오래 써야 된다니까요. 오래 켜놓고. 그럼 밝기를 계속 혼자 켜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명이 급격히 줄겠죠. 그래서 얘를 2배로 쓰는 거예요. 2배 쓰면 기존 대비 딱 절반만 밝게 내면 되죠. 얘가 절반, 얘가 절반. 얘는 혼자 써야 되고 50, 50. 그만큼 수명이 오래 가겠죠. 픽셀의 손상을 완화시키고요. 수명이 4배나 간대요. 밝기가 그리고 2배나 오히려. 스마트폰의 사용 연수는 3년인데 노트북은 4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이걸 쓰는지. 예. 단점은 전력 소모가 그래서 많대요. 2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LTPO 쓰는 거예요. 연결되세요? LTPO를 쓰면 뭐다?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근데 투스택 텐덤을 쓰면 전력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서로 상쇄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투스택 텐덤 방식은 LG가 이미 해놓고 있어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미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LG가 앞서가요. 오히려 삼성보다는. 그래서 보면 이게 투 텐덤을 쓰면 이게 수명인데 이게 밝기죠. 밝을수록 하나 쓰면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투 텐덤은 천천히 떨어지죠. 그걸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요건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아이패드 OLED 보면 그러니까 OLED가 이렇게 돼 있어요. 리지드 딱딱한 거. 보통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좀 약간 저사양 제품들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유리로 다 돼 있죠. 딱딱해요. 유리로 다 돼 있고. 근데 유리 기판을 쓰면 싸요. 가격이. 대신에 휘어질 수가 없어요. 좀 무겁고 두께가 두껍고. 근데 플렉서블 OLED는 지금 현재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방식. 기판이죠. 그러니까 유리 기판에다 PI 필름 딱 붙인 다음에 유리를 빼버려요. 그럼 되게 가벼워지겠죠. PI 필름만 기판만 남으니까. 거기다가 봉지도 얇은 거, 방막 봉지 씁니다. 유리는 두껍잖아요. 저 방막 봉지가 뭐죠? 보호해주는 요 층들을, 요 소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요게 플렉서블. 요게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2가지 방식인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얘를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유리 기판을 그대로 두고요. PI 기판이 안 들어가요. 유리 기판을 밑에 깔고 위에는 요거 플렉서블 써요. 방막 봉지. 이해되세요? 요 그림 그렸죠. 요 방식이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가요. 아이패드 맥북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걸. 그러니까 유리 기판 쓰고 방막 봉지는 그대로 플렉서블. 왜 이렇게 하냐? 유리 기판을 일단 하면 싸요. 그리고 큰 화면이면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봐주죠. 우리 그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이런 거 못 봐줍니다. 애플 문화상 이거 지글지글한 거 우리 못 본다. 그래서 근데 작은 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크면은 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 기판을 쓰면 패널 주름 현상이 좀 완화돼요. 그래서 유리 기판을 밑에다 깔고 들어가고 그리고 스마트폰 대비 4배나 크니까 주름 개선 문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막 봉지를 쓰는 거는 얇게 할 수 있어요. 또 얇게 할 수 있고 2개를 섞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OLED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번 OLED 사이클은 이 3개가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LTPO, 투스택 텐덤, 하이브리드 OLED. 근데 하이브리드 OLED 할 땐 요 유리 기판 있죠. 요 기판을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저걸 식각을 시켜버려야 돼요. 삼성에서 저거 식각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 예전에 한번 우리 보고서 보고 공부했었죠.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걸 깎아버립니다. 요런 데도 다 식각하거든요, 사실. 유리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여기 유리 기판이니까 유리는 보통 식각을 해줘요. 과거에도. 근데 이제 여기에 하이브리드는 유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각을 또 해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에도 OLED가 채택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아니고 27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투자 4.1조 원입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4.1조 원 투자를 이미 발표했고 27년에 아마 탑재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마 연간 10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규모로 벌써 장비 발주 들어갔죠. 예. 그 스펙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OLED 들어가고요. 투스택 텐덤인데 한 가지 달라요. 옥사이드를 써요. LTPO보다는 LTPO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섞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는 요게 들어갑니다. LTPO. 스위치만 옥사이드로 바꾼 거. 근데 저 노트북은 그냥 옥사이드 쓰는 것 같아요. 옥사이드 그냥 요걸로. 네,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폰 환산으로 이건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어요. 연간 맥북 프로가 한 600만 대 제가 찾아보니까 팔린대요. 거기다가 크기 더 크죠. 14인치니까 5배 곱해봤어요. 그 70% 투스택 텐덤 그대로 들어가니까 연간 4,200만 대. 그럼 아이폰 연간 판매량의 32% 이게 플러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 업종한테는 호재는 지금 아니에요. 소재 업종은 이거 27년도에 나오는데 그럼 27년 거 지금 반영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재 업체는 아이패드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맥북은 뭘 보셔야 되냐? 맥북은 장비 회사를 보셔야죠. 벌써 설비 투자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소재를 보셔야 되고요. 맥북은 장비 회사를 밸류체인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각각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전장. 자동차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인데 한 대당 2개 정도 탑재되는데, 이 정원석 연구원님은 하이투자에 2.42억 대까지 늘어날 거래요. 2027년도에.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이제 키움에서는 연평균 54%.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 보신 적 있어요? HBM 우리 봤잖아요. 그죠? HBM에서. 반도체. 이렇게 고성장해요. 예. 근데 아직은 시장이 작아요. 근데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이제 우리가 공부는 해봐야 되고, 다만 OLED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백라이트가 없어서 전력 소모가 LCD보다 적고 무게가 30분, 두께가 얇잖아요, OLED가. 그래서 일단은 그 무게가 30% 감소하니까 배터리를 넣는 전기차에는 OLED 써야 돼요. 왜냐면 배터리 자체가 무거우니까. 네, 그렇게 갈 것 같고,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LCD 만드는 업체는 좋죠. 단가 비싸니까. 네. 근데 이것도 싸게 하겠죠. 그리고 휘어지게 할 수 있죠. OLED는. LCD는 휘어지지 않는데 플렉서블 써가지고 휘어지게 할 수 있고, 검은색을 여기 보세요. LCD는 그때 우리 한번 공부했죠.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 흰색 빛을 쏴가지고 필터 해가지고 검은색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죠. 예. 근데 이 OLED는 진짜 검은색이죠. 꺼버리죠. 그거를. 예. 그래서 진짜 검은색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탔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LCD 보면은 약간 회색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전장 디스플레이가 좋은 점이요. 수주 기반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수주를 주죠.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도 아마 승부를 걸겠죠. LG 디스플레이 참 힘들잖아요, 요새. 재무도 안 좋고 돈은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랑
전장 쪽에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투스택 텐덤으로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25년도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25년도부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SDV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이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데 보세요. 다 디스플레이. 벤츠, BMW, 현대차로 미래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 LG 전자가 납품한 겁니다. 보이세요? 정말 예쁘죠? 예. 제가 옛날에 그 LG 전자 한번 강연에 가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예. 요거. 예. 다들 이제 LG 전자 직원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예. 근데 어쨌든 보시면 LG 전자가 직접 벤츠에 납품한 겁니다. 멋있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들어가요. 여기 사이드 미러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을 봐야 되겠죠. 이쪽 시장. 그리고 애플 OLED 적용 타임라인인데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여기 24년에 내년에 아이패드 들어가고요. 여기 25년 6년인데 아마 27년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건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걸 따온 건데, 일단 이제 올해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미 발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양산 들어갑니다. 그 아이패드용 OLED. 예. 그래서 만들어서 납품을 실제 하고, 그래서 소재는 이때부터예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장비는 8.7세대는 이미 발주 시작했고, 이건 맥북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OLED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하반기에 아마 출시된다. 상반기 아닌가 싶긴 한데 저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는 소재 들어가야 되겠죠. 양산은 미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26년도 되면은 삼성이 맥북용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는 좀 늦어요. 조금 더 26년 하반기 정도 그때 될 것 같고, 27년도에 맥북 프로 모델이 출시된다. 이렇게. 그러면 26년부터는 또 소재를 봐야 되겠죠. 26년도 되면, 그때 되면 또 한 번 사이클도. 근데 조금 시간 남았지만. 그리고 장비는 지금 이제 수혜 받는 기업들을 좀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스케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주가 결정하는 원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곱하기 배수잖아요. 몇 배 줄 거냐. 근데 이거는 고무줄이에요. 뭐 20배 주든 30배 주든 시장 마음이라 좀 어렵습니다. 성장하고 독점력이 있으면 그냥 막 줘버립니다. 근데 이익은 매출 곱하기, 매출에서 비용 뺀 건데, 이 매출 만드는 건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릴 수 있는 게 뭐죠? 수요. 그래서 주가 급등하려면 판매가 늘어나야 돼요. 기존 사업이 확장되거나 신사업, 신시장 열리거나. 그러면 한번 OLED를 생각해 보세요. 기존 사업이 어디예요? 스마트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잘. 정체. 근데 확장을 하죠. 어디로? 아이패드, 맥북. 오케이. 그리고 신사업이 어디예요? 전장용, 자동차가 열립니다. 신시장.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OLED는 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OLED에서는 여러분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아이패드랑 그 다음에 맥북, 그 다음에 전장.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OLED의 Q는 일단 첫 번째가, 요거는 좀 Q라고 하긴 그런데 LG 쪽이 좀 좋아요. 뭐냐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올해 들어가는 거는 LG가 역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기업 중에선 그 LG 쪽이 좀 나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아마 LG 쪽이 더 들어가고, 프로 아이패드도 그래요. 지금 예상으로는 LG가 더 많이 들어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투스택 텐덤 기술.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를 한다면 소재 쪽은요, LG 쪽이 좀 나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구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북 프로는 OLED 패널 투자가 좀 시작이 됐어요. 네, 물론 이게 삼성이 수혜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LG 쪽이 좀 나아요. 밸류체인 상으로.
맥북 프로는 OLED 패널 투자 시작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자금 조달 리스크가 좀 있어서 LG는 실제로 이걸 투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투자할 것 같은데 한번 그건 지켜보시고, 삼성이 캐논 도키가 증착 장비 만들거든요. 이거 없으면 OLED 못해요. 이제 여기 아직 계약을 못한 것 같은데, 여기랑 삼성과 계약을 딱 맺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 그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차량용 OLED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먼저 가니까 그쪽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패드, 맥북, 자동차 이쪽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은 이제 하이 투자에서 나온 자료 좀 염두에 두시면 OLED 요게 대형 쪽 TV 쪽이에요. 그래서 HTL 요런 그 기업들, LG 쪽은 주로 소재는 P&H 테크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요. LG는 소재 쪽은. 그 다음에 삼성 쪽은 덕산 네오룩스랑 솔루스. 이렇게 요건 TV 쪽이고, TV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봉지 보호하는 필름을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TV가 잘 되면 좋은데, 작년에 그래서 한번 주가 움직였던 게 작년인가? 그때 좋았던 게 막 TV가 삼성이 막 LG 거 한다 이래서 한번 움직였잖아요. 근데 하긴 하는데 수요가 안 좋으니까 참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죠. 아무튼 TV 쪽은 요런 이제 회사들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DDI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해 주는 거. 요거는 LX 세미콘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대부분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중소형 쪽은 이제 뭐 아이패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거기 모바일 쪽, 요쪽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주로 삼성 쪽은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굉장히 회사들이에요. 저거 만드는 것 자체가 미국 회사들이 막 하는 거를 국산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 쪽은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그게 좀 아쉽고, 구동 모터 쪽은 LX 세미콘이고, 그 다음에 여기 LG 쪽은 역시 요번에도 P&H 테크.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LG가 아이패드 쪽에 이제 아이폰이나 이쪽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보다. 그러니까 P&H 테크가 지금 구도로는 더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땐 LG가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데 FP10이 다 들어가요. OLED에. 그래서 그거는 BH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투자 밸류 체인인데, 요건 뭐냐면 그 아까 8.7세대 맥북, 그거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에요. 장비. 요거는 6세대. 요거는 이제 옛날 거고, 아이폰에 들어간 거.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인데, 아무튼 뭐 세정, 아까 ELA 레이저 쏴가지고 바꿔주는 거, AP 시스템, 열처리 원익 IPS, 뭐 시각, 이렇게 ICD 같은 기업들이 있고, 캐논 도키 요 회사가 빨리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죠, 이 회사가. 그다음 봉지 장비, AP 시스템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에 또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하는 게 필옵틱스, 라미네이팅이 AP 시스템, J스택, 물류는 이제 SFA나 로체 시스템.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는 요거 아까 식각 잘라주는 거.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좀 수혜를 좀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전장 쪽은 토비스가 그 모듈을 만들어요. OLED. 그래서 전장 디스플레이 쪽에는 그래서 요새 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전장 쪽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다 해드렸으니까 요 기업들 중에서 좀 중요한 기업들 몇 개 뽑아가지고 한번 기업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어디 좀 가봐야 돼가지고 좀 급하게 했습니다. 좀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약간 좀 빨리 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천천히 한번 다시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OLED 편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공부 또 잘 해보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